기존에 강의 업무를 했거나 조금씩 뭐 프리랜싱 외주 업무를 해서 벌고 있었다면 어쨌든 소득이 있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게 소득이 있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아예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꿀생 사는 꿀솔입니다. 제가 사실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요. 제가 이번 달, 그러니까 2월 1일이 첫 실업급여 인정일이어서 그때부터 급여를 받기 시작했는데, 실업급여라는 말이 실업했으니까 주는 그런 위로의 그런 돈이 아니라 다음에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구직을 해야 되는데, 내가 구직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게 마음처럼 잘 안 돼가지고 그 기간이 길어지는 분들을 위해 도와주는 그런 구직급여잖아요.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던 게 마지막 회사를 퇴사할 때 이제 계약 기간의 만료를 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고, 그 전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들이 충족돼서 받을 수 있는데, 저는 사실 다른 회사에 빨리 취직하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제 콘텐츠를 더 잘 만들고 제 하고 있는 강의 프로그램들 아니면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더 늘려가 볼까, 또 이걸 어떻게 사업할까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은데, 그럼 이런 사람들은 실업급여를 못 받냐? 그건 아니거든요. 강의하고 계시는 강사분들, 내가 어느 정도 프리랜서처럼 벌고 있지만 그래도 이게 조건이 되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어요. 당연히 신고는 해야 됩니다. 구직을 하는 입장이 아니라 제 사업을 준비하는 또 프리랜서랑 자영업자의 입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거라서, 그 관련된 내용을 제가 블로그에 글 써놓은 거 있는데 그 블로그 링크를 하나 공유해 드릴게요. 여기다가도 계속 올릴 거라서 봐주시면 되겠고, 제가 오늘 또 고용센터를 다녀왔어요. 왜 다녀왔냐면, 처음에 그 구직급여 받은 날 2월 1일에 온라인으로 제출을 했기 때문에 무사히 제출됐습니다 확인했고, 오후에 조금 기다리다 보니까 전화가 오더라고요. 잘 접수됐고, 앞으로 그 구직 활동 계획을 보니까 자영업자랑 프리랜서 이쪽으로 하려고 하시던데 맞냐? 라고 확인을 주셔서 네, 맞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다음 실업 인정일이 되기 전에 한번 센터에 따로 방문을 해서 그 프리랜서랑 자영업 활동에 대해서 뭐 안내를 들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녀왔는데, 무조건 센터 갈 때는 이 취업 희망카드 챙겨 가셔야 됩니다. 취업 희망카드 챙겨 가서 이제 내가 뭐 몇 번 창구가 내 담당자인지도 써 있어요. 이렇게 가지고 가서 잠깐 기다렸더니 오늘 3개를 받았는데, 자영업 준비활동 계획서, 이게 내가 자영업을 할 거니까, 내가 프리랜서를 할 거니까 내가 실업 인정 기간 그 한 달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어떤 활동을 할 건지 계획서를 써야 된다 하더라고요. 이걸 써가지고 다음 실업 인정일이 3월 2일이래요. 3월 1일이 3일절이라 3월 2일에 센터에 가서 갖다 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세부 내용, 내가 이 계획대로 어떤 세부 내용들을 실제로 했는지 또 같이 써야 되는데, 이거는 그 증빙 서류를 내야 돼요. 내가 이걸 진짜로 했는지 안 했는지, 뭐 확인서나 아니면 뭐 계약을 했으면 계약서, 구매를 했으면 영수증, 그런 걸 같이 내야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2개를 받았고, 또 저는 저번 회차에 말했듯이 강의 활동을 하잖아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유료로 뭐 제공을 해서 돈을 받으면 무조건 다 신고해야 돼요. 네, 부정수급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꼬박꼬박 신고를 잘 할 거고, 그렇게 신고하는 내용을 또 카드에다 적어둘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적습니다. 요 칸, 여기 날짜 달력이 나와 있거든요. 내가 몇 월 며칠에 어떤 건으로 일했는지, 얼마 받았는지도 다 적어놨어요. 그러면 이거를 신고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 카드를 내비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기도 양식이 있습니다. 근로사실 확인서, 내가 어떤 근로를 제공하고 돈을 받았다라는 걸 제가 먼저 신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제가 뭐 2월 4일에 일을 해가지고 강의를 해가지고 강의료를 뭐 얼마를 벌었어요. 그러면은 여기다 동그라미 해가지고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날의 개수, 일수에다가 내가 받는 그 급여 일액 있죠. 하루 동안 받는 그 급여 일액을 빼서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차피 나는 강의에서 돈 벌었으니까 그 실업급여 받는 금액에서 빠져도 나에게 수입이 된 돈은 어쨌든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빼놓지 말고 그때그때 잘 체크해서 나중에 문제 생기지 않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사업 준비 내용, 세부 내용이랑 계획서를 봤을 때 어떤 내용으로 여기를 채워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센터에서 안내해 주신 내용을 보자면 가게를 알아보러 부동산에 간 경우, 또 창업 컨설팅을 받은 경우, 뭐 관련 교육을 받았던가 아니면 업무를 위한 그 창업을 위한 장비를 구입했거나 이런 걸 뭐 활동으로 다 쓸 수 있대요. 그래서 저도 월마다 신고를 해야 되니까 어떤 내용으로 이제 계획을 짜가지고 제 증빙을 할 건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썼고 어떻게 인정받았는지는 또 블로그에다가 계속 공유를 해보도록 할게요. 또 그것도 여쭤봤어요. 저는 뭐 예비 창업자거든요. 아직 그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 있으면 실업급여 받지도 못해요. 지금 사업자가 없는데 실업급여 받는 동안 반드시 막 사업자를 내야 된다 이런 건 아닌데, 이게 내가 실업급여 받는 그 중간 날짜 있죠. 이 이전에 취업하거나 창업을 하면은 그러고 나서 1년 이상 명의했을 경우에는 조기 재취업 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나중에 한 번에 준대요. 근데 이거를 받고 싶으면 그 날짜 전에 사업자 등록을 내는 게 맞는데, 또 이걸 굳이 또 그렇게 막 안 받을 생각이라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받는 동안, 뭐 자영업 준비를 하는 동안 실업급여 받는 기간에 꼭 사업자를 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가 무리해서 사업자를 내고 싶지도 않은 게, 지금은 제가 막 확실하지 않지만 예비 창업자, 그러니까 사업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우대받으면서 할 수 있는 창업 준비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뭐 예비 창업 패키지라든지 아니면 최초 창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내가 우대를 받을 수 있는데, 굳이 뭐 진짜 운이 좋아서 뭔가 예비 창업 패키지나 다른 창업 프로그램에 선정이 되면 그때는 무조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가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냈던 세금도 세금이지만 이제 세금으로 이렇게 지원받으면서 부끄러운 일 없게끔 잘 그때그때 신고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 이상으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보고 싶고요. 잠시의 여유 시간을 가지면서 나에 대해 탐구하고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는 사업을 더 갈고 닦는 시간이 필요해서 실업급여가 필요하신 분들도 진짜 많을 거예요. 기존에 강의 업무를 했거나 조금씩 뭐 프리랜싱 외주 업무를 해서 벌고 있었다면 어쨌든 소득이 있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게 소득이 있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아예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런 분들도 어느 정도 자기의 활동을 신고하면서 대신 실업급여에서 받을 수 있는 그 금액에서 일액을 제하면서 계속 이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나는 실업급여 받으니까 일 못해, 난 실업급여 받으니까 프리랜서 안 해, 이런 게 아니라 둘이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더 많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채널 구독해주시고 블로그도 한번 찾아와 봐주세요. 나다움을 더 많이 펼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려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